안녕하세요. 이명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존 셰스카 글, 스티브 존슨 그림, 엄혜순이 옮기신 보림출판사의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입니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에 이어 두 번째 패러디 그림책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우렁이가 각시로 변하고 또 구렁이가 신랑으로 변하는데 서양권의 전래동화에서는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네요. 번역 그림책을 읽을 때 어린이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상호 적응하시면서 읽으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개구리 왕자의 원작은 독일의 그림 형제가 구존으로 전해 내려오던 민담을 모아 만든 책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독일어로는 Kind und Hausmärchen, 영어로는 Children's and Household Tales 혹은 Grimm's Fairy Tales로 알려져 있는 책이지요. 요즘에는 개구리 왕자로 더 유명하지만 그림 형제의 원작에는 개구리 왕 또는 철의 하인리히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패러디 그림책인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더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개구리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그 공주는 황금공을 던지며 노는 것을 좋아했지요. 어느 날 공주는 황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공을 연못에 떨어뜨려 울고 있었어요.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 잃어버린 황금공을 꺼내줄 테니 공주와 함께 놀고 황금 접시에 식사를 하고 밤에는 공주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했대요. 공주는 황금공이 너무 소중해 약속을 했지만 개구리가 황금공을 전해주자 가버리고 말았어요. 개구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함께 가자고 했지만 공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성으로 돌아가서 개구리에 대한 것을 깨끗이 잊어버렸지요. 둘째 날 공주가 왕과 대신들과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가 들려 공주는 황급히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 앞에 있는 개구리를 보자 공주는 얼른 문을 닫고는 몸을 돌려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당황한 공주를 보며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공주는 어제 일을 이야기했고 왕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 라고 충고를 해 공주는 문을 열어주었지요. 개구리는 음식을 먹고 약속대로 침대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공주가 침대에 눕자 개구리가 침대로 기어와 자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공주는 화가 나서 개구리를 집어 벽을 향해 던져버렸죠. 바닥에 떨어진 개구리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눈이 반짝이고 기백이 넘치는 왕자님으로 변해있었지 뭐예요. 오늘 읽으실 이 책은 시간이 흘러 그림 형제의 원작에서 개작된 개구리 왕자의 결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공주는 개구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개구리는 왕자로 변했지요. 그래서 둘이는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요. 둘이는 한동안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다는군요. 좋아요. 둘이는 아주 행복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대로 말하죠. 둘은 정말로 비참했답니다. 그렇게 해내미는 거 그만두지 못해요? 공주는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이젠 연못에도 가지 않잖아. 왕자는 투덜댑니다. 왕자와 공주는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둘은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제발 집안에서 팔짝거리며 돌아다니지 말아요. 성 밖으로 나가서 용이나 거인을 좀 무찔러 봐요. 아니면 다른 뭐라도 좋으니 좀 무찔러 봐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왕자는 밖으로 나가서 뭘 무찌르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멀리 멀리 달아나고 싶기는 했지만요. 그럴 때만 왕자는 다시금 자기 책을 읽었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어요. 둘이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그래서 왕자는 성에 머물렀고 그건 공주의 화를 돋구는 것이었죠. 바로 그 순간 왕자에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개구리는 그대로. 그래, 바로 그거야. 왕자는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도로 개구리로 만들어줄 마녀를 찾아서요. 과연 숲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자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구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개구리 왕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등장하는 마녀를 만나 다시 개구리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마녀는 수백 년 동안 잠자는 공주를 깨우는 왕자가 한 명도 없으니 개구리 왕자를 나쁜 마법을 걸어 왕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 왕자는 더 깊은 숲속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겠지요. 다음으로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를 만납니다. 여기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개구리 왕자는 또 다른 마녀를 만나러 갑니다. 다음에 만난 마녀는 바로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인데요. 여기서도 옛날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개구리 왕자는 더 깊은 숲속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의 착한 요정은 개구리 왕자의 소원을 들어주지만 어떻게 해요? 개구리 마차로 변했네요. 12시가 되자 마차는 곧 왕자로 변하고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라며 걱정하느라고 죽을 뻔했다는 공주에게서 편안함과 진정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기존의 개구리 왕자의 결말과는 달리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둘이는 개구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둘이는 영원히 행복하게 팔짝팔짝 뛰어다녔답니다. 로 마무리됩니다. 원작과는 다른 결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느낌은 여러분에게 남겨드리고 다음 장에서는 제가 들려드리는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 그림 읽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함께 가실까요? 이 책의 그림 읽기를 하기 전에 파라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그림책의 파라텍스트는 책 내용과 글과 그림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텍스트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책 표지인 앞면과 뒷면 그리고 이렇게 넘겨보시면 속표지가 있죠. 속표지 안에 표제지, 타이틀 페이지, 간기면, 카피라이트 페이지, 헌정사면 그리고 이렇게 주로 하드커버에 보시면 이렇게 덧싸개라는 게 있죠. 이렇게 덧싸개, 더스트 재킷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띠지, 그다음에 제목, 작가명, 판형 및 책의 판형 및 형태, 그리고 책등,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서평, 광고 등을 의미해요. 그림책에서 파라텍스트의 기능은 책 속의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이곳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작가들은 파라텍스트를 기존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은 학자마다 그 특징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렸는데요. 서사층위를 넘나드는 경계 넘나들기, 메타픽션, 놀이성,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불확정성, 패러디, 상호 텍스트성 등의 특성을 가진 책을 의미해요. 그럼 다시 표지로 돌아가 이야기의 줄거리의 단서가 되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해설은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의미를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먼저 낡아 보이는 두꺼운 두께의 책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아마도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가 그림 형제의 오래된 책에 실린 개구리 왕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을 상징하는 건 아닐까요? 책 표지 앞면에 그림틀 아래에는 직각으로 그려진 고정된 틀이 있고요. 이 틀은 점점 올라가며 그 물가나 연못에 피는 핫도그 모양의 꽃을 피우는 식물 부들로 장식되어 있어요. 이 책의 그림 작가는 이 식물의 그림을 19세기 말 유럽에서 유행했던 예술사조 아르누보의 특징인 꽃과 식물 덩굴의 장식적인 곡선으로 묘사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동시대 아동문학의 전기를 마련한 그림 형제를 오마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위에 잠자리가 앉아 있어요. 멋진 성 안에서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개구리 왕자는 브로치안의 장식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혹시 개구리 왕자는 저 부두 위에 있는 잠자리를 잡으며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예전의 생활이 그리운 건 아닐까요? 책 제목에는 왕자를 의미하는 왕관이 씌워져 있고요. 개구리 왕자 제목은 금장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 뒷이야기는 빨간색 그림체로 써 있어요. 이 글씨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개구리 왕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 책은 어른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만 읽는 것이 그림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어른도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 책 즐겨보세요. 그리고 앞면의 그림 속 책 등과 뒷면 그림에는 사람의 발자국과 개구리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혀 있는데요. 이 모양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표제지 타이틀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림틀 안에 문장, coat of arms가 있는데요. 문장은 서양에서 가문이나 단체 계보 및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성이 강한 표시로 대대로 계승되어 군사, 정치, 사회, 미술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어 방패 휘장이라고도 한다네요. 서양에서는 이미 문장이 고대 국가 시기에 국가나 국왕의 상징으로 사용됐대요. 고대 시기가 지나고 중세 유럽에서는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장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자, 문장 안에 있는 두 마리 개구리 보이세요? 입을 맞추는 듯한 입술, 격자무늬, 문장 주변의 풀잎의 상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림틀 안에 문장은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의 결말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는 휘갈겨 쓴 듯한 빨간 글씨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림 작가는 파라텍스트를 더 강조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치 그림 형제의 오래된 민담짐을 상당하시 낡고 굉장히 낡았죠? 구겨진 그린 종이 느낌으로 구성된 그림 틀이 있고요. 그 안에는 개구리 왕자와 공주가 그림 형제 시대에 유행했던 목판화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트 모양 꽃 장식은 아르누보 형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모습의 개구리 왕자가 아닙니다. 그죠? 개구리 장식이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예전 개구리의 습성을 잊지 못해서 벽지에 그려진 잠자리를 먹으려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네요. 반면에 공주는 왕관이 장식되는 의자에 앉아서 우와 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공주를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죠? 근데 아니에요. 불만이 가득한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화병의 꽃은 쭉 늘어져 가지고 이 부부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그림 안에는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고요. 부부에게 일어날 앞으로 이야기를 예측하는 듯한 그림 같지요? 개구리 왕자 원작에서 공주는 황금곰을 좋아했던 공주답게 개구리 모양의 장식이 있는 고전적인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공주 옆에는 현대 헤어드라이기와 화장품들이 있어서 이전에 잘 알려진 이야기를 모방해 패러디한 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듯해요. 바닥의 바둑무늬 장식은 표지지에서 우리가 봤던 문장 안의 무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공주와 왕자가 살고 있는 성을 상징하는군요. 자, 이 장면 그림 보세요. 개구리 왕자가 드디어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전래동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집에서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동문학 전문가인 세트 레러는 어린이 문학의 역사, 이솝부터 해리포터까지라는 책에서 마술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 비밀의 숲과 지하동굴, 깊은 바닷속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며 아이들이 여전히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펼쳐졌다. 라고 비렐름 그림의 말을 인용했어요. 또한 그림 형제는 자신들의 연구가 숲을 개척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숲은 마법의 세계가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한편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의 숲 역시 마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묘사된다고 해요. 국내 연구에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 숲의 공간적 의미를 생명의 숲, 소통의 숲, 새로움, 감성, 생활의 숲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로움의 숲에서 마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감성의 숲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개구리가 달려갔던 숲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지 함께 가보기로 해요. 앞에서 보셨듯이 개구리 왕자는 숲에서 첫 번째 마녀를 만납니다. 자, 그림 잘 보세요. 그림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등장하는 마녀가 잠을 상징한 그러니까 새겨진 잠옷을 입고 있네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거기 그림 작가가 TV 위에 안테나를 그려놨어요. 이는 마치 잠자는 숲속에 공주에 등장하는 방출을 상징해 그린 것은 아닐까 생각되네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1697년 프랑스의 샤를 페로의 세계 최초의 동화집으로 알려진 교훈이 담긴 옛이야기 또는 콩트 또는 거의 엄마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 안에는 신데렐라, 장화 신은 고양이, 빨간 모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동화 또는 요정 이야기를 뜻하는 영어 fairy tales는 원래 문학 살롱과 귀족들을 위한 장르였던 돌 르아 백작 부인이 쓴 요정 모음집 콩테드 페에서 유래한 것이래요. 그런데 페로의 손을 통해 평범한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읽히게 되었다고 해요. 페로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지만 최초의 창작 동화 오리지널 페리 테일스를 쓴 작가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입니다. 대표작은 인어공주, 미운 오르새끼, 벌거벗은 임금님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 개구리 왕자가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는 대사가 나오지요.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예쁜 사람, The Fairest라고 쓰여 있는 문과 창밖에 사과가 있어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구나 라고 추측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 왕자의 그림자가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결말을 기대해도 좋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장면은 그림 형제의 원작에서 백설공주라는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와 같이 그림책과 영화로 재탄생하고 있어요. 다음은 개구리 왕자가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헨젤과 그레텔에 등장하는 마녀를 패러디한 장면인데요. 숲속의 마녀는 거칠고 마법을 부리는 악한 등장인물로 묘사되었다고 해요.
그림에서는 마녀가 민담 속에 나오는 예전의 과자가 아니라 요즘의 다양한 모양의 아이스크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원작과 패러디된 이야기를 비교하며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게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의 착한 요정은 개구리 왕자의 소원을 들어주네요. 그런데 어쩌죠? 개구리 왕자는 개구리 마차로 변했어요. 이 장면에서 숲 가운데 누가 숨어서 이렇게 독자를 힐끔 보는지 잘 살펴보세요. 장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바로 이 그림책의 또 묘미이기도 하죠. 네, 바로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늑대랍니다. 마치 숲속에서 마초로 변한 개구리의 모습을 힐끗 보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요. 그림 작가의 상어 텍스성을 활용한 기지가 돋보이는 장면이네요. 숨어있는 그림을 발견하며 어린이들은 책을 읽는 흥미와 즐거움을 갖게 되죠. 신데렐라는 페로의 동화집에서 먼저 등장하고 100여 년 후 그림 형제의 이야기에서 각색하여 재등장합니다. 페로의 신데렐라는 착한 요정이 등장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박마차가 나오지만 이와 달리 그림 형제 신데렐라는 혼자 파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페로의 신데렐라는 이복 언니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궁에서 살게도 해주고 귀족과 또 결혼도 시켜주지만 그림 형제의 신데렐라에서는 이복 언니들이 신발을 신기에 위해 세상에 발 뒤꿈치를 잘라서 피를 흘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두 언니의 두 눈을 비둘기가 파먹는 잔인한 장면도 등장하고요. 즉 사악했던 행동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결말이 난답니다. 전 세계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는 약 2,500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를 반영해 등장인물의 운명과 배경은 조금씩 다르게 묘사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그린 그림책이고요. 이 책은 이집트의 신데렐라. 요거는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의 원주민들의 신데렐라, The Rough-Faced Girl. 이 책은 아프리카의 신데렐라를 그린 Mufaro's Beautiful Daughters. 요것은 페르시아 신데렐라. 또 이거는 더 코리안 신데렐라인데요. 우리나라의 콩쥐 팥쥐 이야기죠. 제일 오래된 신데렐라는 AD 850년경 중국 당나라의 단성 시기 엮은 유양 잡조에 등장하는 예시엔이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장면의 오른쪽 면을 한번 보세요. 개구리 왕자는 온통 개구리로 장식된 문고리, 부들꽃과 줄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표제지에서 보셨던 문장이 있는 성으로 개구리 왕자를 온전히 사랑하는 공주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주는 반가운 모습으로 달려나와 개구리 왕자를 맞이합니다. 기존의 이야기에서 왕자는 용감하게 용이나 거인을 무찔렀다면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 왕자는 이 세상 누구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 네, 바로 그를 사랑한 공주의 품에서 행복해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른도 어린이와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인 것 같아요. 아마도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아, 맞아 라고 무릎을 치며 동의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다른 점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종종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아유, 그런데 뭐 말이 쉽지 뭐 그게 행동하기가,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서로 눈꽃만큼도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베이비 코리스고 고정환 선생님이 옮기신 보림출판사의 따로따로 행복하게 라는 그림책인데요. 부부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도와주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책도 읽어보세요. 상당히 미트가 있고 유머가 있는 재미있는 책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글 작가인 존 셰스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림 작가인 스티브 존스는 26년 넘게 아내인 루 펜처와 연례보고서, 브로셔, 포스터, 영화, 광고, 책 표지와 잡지 등의 사파를 그리는 창의적인 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닥터 수스의 My Many Colored Days를 비롯해서 45권이 넘는 책의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I Walk at Night로 더 뉴욕 타임스의 올해 그림책 상을 수상했고, 루와 스티브는 픽사의 토이스토리, 벅스 라이프 등의 세트와 캐릭터 개발에도 참여했다고 해요. 현재 캘리포니아의 모라가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 작가의 흥미로운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책을 혹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고양쥐 means cat이라고도 하고 고양기 means cat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재밌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내용은 한국 입양아의 미국 적응기로 좀 마음이 아픈 얘기긴 해요. 그런데 주인공 수민이가 기억하고 있는 한글을 존중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지혜로운 양부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양부모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한글이 나와 있어 아주 인상적인 책이네요. 오늘도 저와 먼 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답니다. 고마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